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특검은 어제를 2차 출석일로 통보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으로 오늘로 소환 날짜를 하루 미뤘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또다시 이달 3일 이후로 연기 요청을 했다가 어제 늦은 오후엔 아예 5일 이후로 해달라고 의견서를 냈습니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야 하고 내란 재판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내란 특검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윤 전 대통령이 오지 않을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재차 소환을 통보하겠다면서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시사한 겁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국무회의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검이 2차 소환일을 오는 3일 내란 형사재판 일정을 고려해 4일이나 5일로 통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소환은 협의가 아닌 조율이라며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후 체포영장의 명분을 피할 논리를 법원에 제시하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JTBC 하예비입니다. 근데 그게 수순에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사 자체도 15시간 중에 5시간의 조사에 임했고요. 굉장히 국민들도 의아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있지? 저는 사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행동들은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라고 외에는 저는 이런 행동의 요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에서 요인을 찾는 건 지금 경호원들이 한 40명 정도가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저는 내란 행위로 있어서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즉시로 경호처에 대한 경호 인력을 거둬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착각하거든요. 여전히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보호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란 외환죄에 준하는 형사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저질러서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로 입법부가 입법을 통해서 40명의 경호를 다 없애고 정말 내가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사법체제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들은 성실하게 조사를 이루는 게 맞구나라는 현실 감각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2차 소환 부분에 있어서 버틸 경우에는요. 특검이 1일 9시 그리고 즉시로 할 것 같아요. 2일 9시 정도. 그래서 그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건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형사 절차까지 하면 영장 청구는 너무나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단계를 보면 또 슬그머니 구속은 피하기 위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 9시에 출석이 통보되어 있는데 안 나오면 다음 날 9시, 모레 9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일 날 안 나올 때 3일 이후에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원하는 바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 날은 형사 재판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결국은 1일이 아니면 2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특검에서 이번 이 입장을 발표할 때 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항상 이제 통보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수사 주체이기 때문에 일정에 대해서 꼭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피의자 측과 변호인 측과 일정과 장소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격차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서로 간의 이해관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일 날 우리는 강행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는 좀 논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통 사이의 일종의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세 차례의 어떤 소환 통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 기각이 됐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각이 됐으면 통상적으로 보면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곧바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론에 대해서 특검을 향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좀 괜찮다, 우호적이다 그런 판단을 하에서 좀 속도전이고 좀 지금의 여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그런 형태의 수사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앞서 짚어주신 대로 쇼핑하듯이 골라서 수사를 받느냐라면서 특검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장난스럽습니까? 무슨 조사를 쇼핑하듯이 골라서 받으려고 합니까? 국민들께서는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행태를 보면서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고 합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이 소환과 조사를 거부하면 거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십시오. 특검이 원칙대로 해야 국민이 특검을 신뢰할 수 있고 윤석열도 벚꼬라지 같은 행동을 더는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자연인이다. 함께 간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긋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개 특검도 모레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김건희 피의자죠. 피의자를 반드시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개시 이틀 앞으로 다가오는데 어떤 부분 첫 수사 예상하시나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사 측이 요청할 경우 광화문으로 소환이 안 될 수도 있나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될까요? 예. 네. 앞서 했던 송원석 원내대표 이야기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정치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선택해야 됩니다. 이른바 이걸 선택 안 하는 것은 난디시전 비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쪽의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는 사실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까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발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저렇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특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윤석열을 잘라내므로써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 좀 드리고 싶어요. 회피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네. 예. 혹시 반론 있으세요? 네, 지금 저 원내대표 오늘도 사실은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의 자체 국민 그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몇 시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저렇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한 자연인이다. 함께 간다는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얘기조차 안 했다면은 정말 지금 얘기한 결정 없이 스리슬쩍 넘어간다는 그런 입장을 내기했지만 이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또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함께 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 말고도 우리 의원들도 생각이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그냥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쇼잉으로 보고 강을 건너지 않았다고 예단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당내 분위기는 제가 그래도 당내 대변인일 때 조금 더 파악을 잘 할 수 있는 위치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 의원들도 그렇고 저희 당협위원장들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과의 이 관계 이것은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왜 이렇게 애매한 그 지수처를 취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의 모든 게 어제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손바닥 뒤지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의원총회라든가 당내 또 내일 또 전국위원회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당내 절차를 통해서 그런 지금 현안들은 수렴이 되어간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간다는 생각 없다.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나 친윤그룹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들, 나경원 의원도 지금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함께 갔었던 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갔었잖아요. 44명이 관저 앞에 가서 체포영장을 저지하려고 그랬고 탄핵을 반대했고
그런 과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업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은 자연인이다. 함께 간다는 생각은 없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갔었던 거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되고 함께 갔었던 입장으로서 지금 같이 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금 특검에 대한 모습, 그건 최소한 정치 이 여의도의 업을 삼고 있는 선출직 의정활동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의 지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함께 갔었던 건 어떻게 보실 건지. 지금 얘기한 그분들,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죠. 예.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미래는 이제 여러 각도로 총선이면 총선 아니면 당내 어떤 당 대표라든가 이런 게 각 그 중대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론에 의해서 또는 당원들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죠. 즉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정인을 지금 한 두세 분을 얘기를 했겠지만 그분들이 이른바 탄핵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엄호를 하고 옹호를 했다라고 하는 그 국민 여론이 훨씬 더 많으면 그분들의 정치적 미래가 있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그렇게 정치적인 미래를 판단을 하고 그때 기자들의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이벤트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항의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대가 훨씬 많으면은 오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걸고 다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전에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한테 지금 물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라는 말로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두 번이나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총선 때도 심판을 했고 대선 때도 심판을 했는데 아직도 또 다시 선거를 기다린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총리 문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때로는 발목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참 영화 표현입니다. 이영애 씨, 너나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좋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지만 법 앞에 평등하다, 제대로 수사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김민석 총리의 의혹에 대해서 우리도 낱낱이 규명할 것이다. 이러면 명분이 훨씬 살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하시느냐라는 참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속보 몇 가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특검에서는 출석일을 7월 4일이나 5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기존에 7월 1일로 그러니까 내일 출석을 요구했는데 7월 3일 이후로 잡아달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인데 특검에서 설명하기에는 변호인은 7월 5일 이후로 또 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즉 7월 1일 날 나오라, 3일 이후로 나가겠다. 1일 날 나와라, 5일 이후에 나가겠다. 이렇게 계속 요구사항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